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욱더 깊이 간직합니다. 새로 받은 살림집에서 뜻밖에도 수령님을 만나 뵙고 나던 우리 인민들은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은 반터글집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전쟁으로 인민이 입은 상처를 가셔주시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련 많던 그 나날 인민들의 마음의 상처, 생활의 상처들을 먼저 따뜻이 보살펴 주신 이야기, 여기 증산군 이암리 배창현 농민의 집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후에 그날 이 집에 들리신 수령님께서는 그가 가족과 친척 33명을 다 원수놈들에게 잃고 홀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대동무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질 않소 하시며 떠나시던 걸음을 다시 돌려 세우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울음을 터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아픔이 클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원수를 갚지 않겠소 라고 하시며 그의 심정을 털내시려 담배도 구워나시며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한밤을 지새우시었습니다. 혈육들을 무참히 악살한 원수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하나하나 들어두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그의 가슴 속엔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억척 같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엄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원수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을 두고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마음 쓰신 것입니까? 어버이 수령님께서 최고사리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들은 순천 땅의 리영숙 여성은 전쟁 때부터 전무기의 애기들을 비롯한 부모 없는 아이 9남매를 스스로 맡아 키워나갔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친어머니의 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그에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일꾼을 보내시어 자신의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하게 하시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운 시기,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가는 그의 소행에서 조선 여성들의 참다운 모습을 찾아보신 우리 수령님, 그를 전국 어머니 대회 연단에 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이런 농부들이 바로 영웅이요, 나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영숙동무에게 당중앙연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며 그에게 노력 영웅 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신 어버이 수령님, 많은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는 그에게 재봉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며 선물까지 보내주도록 하시었으니 정령 수령과 시련을 헤쳐나가던 그나날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참된 혁명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은인이시였습니다.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 동지의 병 치료를 위해서도 따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전후 북방에 대한 첫 형제 지도의 길에서 그를 찾아 여기 언포에도 오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을 뵙고 감격을 금치 못했던 박달 동지,
아깝게나 언제나 백두산 시절부터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살던 그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1936년 12월 백두산 미령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고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운 그였기에 서울 서대문 용무소에서 척추까지 부러졌지만 장군님 따르는 그의 혁명절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해방 후 그를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박달동무 천만다행으로 살아서 돌아왔구만 하시며 한 품에 안아주시었습니다. 전사에 대한 숭고한 그 사랑과 의리로 전후의 날에도 그의 언탕 치료를 위한 특별 대책을 세워 이처럼 박달가학을 따로 마련해 주시고 몸소 3년차와 라디오까지 보내주신 어버이 수령님. 박달동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라디오를 동무 삼아 나라의 형편도 세계의 목소리도 잘 듣소 라고 거무해주신 철새의 위인의 그렇듯 위대한 사랑이 있어 그는 혁명가의 고결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빛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 것이 어려운 전후복구 건설 시기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언제나 평민 생활을 하신 감동 깊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 인민은 오늘도 전해가고 있습니다. 저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았을 것이지만 나는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늘 입으시던 옷깃이 다 닳아서 보풀이 일고 헤어진 수수한 군복 외투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보풀이 일고 헤어진 군복 외투의 오리오리에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으시어 수억 만리길을 이어가신 수령님의 크나큰 노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 정녕 자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여배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위대한 헌신의 자욱 아로새겨온 것입니까? 인민을 일하는 것처럼 더 큰 보람은 없다고 하시며 하루빨리 인민의 낙원을 펼쳐주시려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 수령님. 전후에 그 나날을 두고 감히 깊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전후복구 건설을 할 때 계획을 책상머리에 앉아 세웠더라면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를 그처럼 빨리 복구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차칸에서 침식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었으며 인민대중을 전후 복구 건설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역사적 4월 태제를 발표하시어 조선혁명의 주체적 입장을 장엄하게 선언하신 위대한 수령님. 아직 전쟁의 상처도 체크하시지 못했던 이때 우리 혁명 앞에는 매우 존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었으니 미제와 괴뢰욕단은 북진소동을 끊임없이 벌였고 정전협정을 서슴없이 내던지고 남조선의 방대한 무력을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그나날 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시어
현대수종주의자들과 태국주의자들의 압력 작동을 본세하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 입장을 견결히 고수하신 위대한 소령님. 그때를 일구하신 소령님께서는 전후에도 반당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심했다고, 그자들은 당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 때도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여 나섰지만 공황 지지해준 것은 훌륭한 우리 인민이었고 믿어온 혁명동지들이었다고 하시었습니다. 존엄했던 그나날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어 위대한 소령님을 결사옹이한 항일혁명 투사들을 비롯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소령의 노래에 심장으로 더 높이 부르며 고난을 박차고 기적을 창조해 갔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엉오고사고 빛내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열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려는 절의 의지를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념의 구호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초란 소령결사옹이 정신, 혁명의 손해부 결사수호 정신을 지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 헌연일체 위력으로 원수들의 책동을 짚으시며 산악같이 일어섰습니다. 인민을 믿으시고 저성된 혁명의 존엄한 난국을 타개하시려 우리 소령님 불멸의 자과로 새기신 역사의 강선길. 1956년 12월 28일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혁명의 연대마다 당과 소령을 강철로 결사옹이하며 앞장에서 받들어온 강선노동계급을 또다시 찾아주시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를 앞두고 여기에 오셨던 위대한 소령님. 강선제강선은 당중앙위원회를 보유하는 근위대적 역한 공장입니다 하시며 다음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경제 5개년 계획 수행에서도 강선노동계급이 또다시 전국에 향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꽤 거무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소령님 오셨던 역사의 그 12월에 강선 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령예들의 굳게 뭉친 혼일체의 역사, 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빛내어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어버이 소령님 탄생 100돌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었습니다. 우리의 천만 군민은 전후 어버이 소령님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일으켰던 그때처럼 위대한 장군님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지켜들고 강선열이 강성대국의 승리의 노을로 더욱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찾으시어 설날도 보내시고 풍년거를 닦으시며 본명절 맞으셨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일의 전구들을 찾으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혈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역사적인 무산지구 전투 승리 75돌째 즈음에서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제로의 답사 행군이 진행됐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만대에 빛내며 백두의 혁명 정신을 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선군 혁명의 첫말리기를 끝까지 이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답사 행군대는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 전투승리 기념탑 앞에서 출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여 끝까지 이어갈 신념과 의지가 온 대호에 차넘치는 가운데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답사행군에 참가해서 첫걸음을 뗀 저의 마음은 벌써 백두산으로 가닿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구려보아던 백두산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막 설레이고 발걸음도 막 저절로 빨라집니다. 혁명의 붉은 길을 펄펄 휘날리며 용기백배 기세 드높이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행군길을 다그치어 답사 행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머리 위엔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저국 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의 땅 보천보에 이르렀습니다. 망국으로 빛을 잃었던 저국 땅의 해방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민족 재생을 힘있게 선언하시던 20대의 백두산 청년 장군 김일성 동지.
그날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 싶은 불멸의 영상을 우러러는 답사 행군 대원들의 올금마다에는 백두의 혁명 전통의 위대한 창시자이신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비껴 있었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지휘처, 경찰관 주재소, 미온사무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면서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지략으로 보천보의 승리의 총성을 울리시어 어린이들에게 자국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의 비범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저기 저 구멍이 숭숭 뚫린 일제히 경찰관 주소를 보니까 정말 항일 역대원들의 기원통탄에 맞아 죽어 너부러지는 일제히 구은발거를 직접 보는 것만 같습니다. 또 저국의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 혁명처들의 영적 투쟁 모습이 눈에 손이 안겨옵니다. 77년 전 6월 4일 민족의 재생을 하고 나며 역사의 오둠을 밀어던진 그 장엄한 불길이던가 보천보의 하늘가에 우등불이 타올랐습니다. 공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하늘가에 타오르는 그 부부를 보니 지금부터 70여 전 보천보의 하늘가에 타본던 부부들과 함께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고 하시던 오버이스를 우렁우렁한 음성과 우리 청년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혁명의 해프공을 안기시던 오버이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오버이 장군님 그대로 오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정군혁명의 촉구대 당의 29대를 내세워주시는 그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이 그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 비새기고 백두의 혁명전을 자기의 독수로 생명으로 간직한 혁명전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천보의 불길을 투쟁의 불길로 혁명 승리의 표대로 가슴에 간직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꺼질 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어 주체 혁명력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갈 의지를 안고 행군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는 버서리 샘물터.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50여 년 전에 개척하여신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길을 따라 행군하였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답사대원들과 휴식하시면서 샘물을 마시던 이 버서리 샘물터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백두산 혁명 전적지 한 그루 나무, 한 폭의 풀, 한 줄기 샘물도 다 항일혁명 현열들이 녹시 깃들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샘물이 단순히 자연의 샘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 정신을 심어주는 영원한 혁명의 생명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샘물을 마시고 저 혁명의 성산 백산이 바라보이는 중흥등판의 단숨에 오르겠습니다. 혁명가요를 씩씩하게 부르며 답사행군대원은 저 멀리 백두 대산줄기의 웅장한 자태가 우레시 안겨오고 드넓은 감자 포전이 그림처럼 펼쳐진 중흥등판에 올랐습니다. 이런 곳에 와보아야 제 나라가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백두산은 마치 삼천리를 굽어보며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신 어버이 장군님의 말씀이 천연 화강 속에 새겨져 있는 중흥등판에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애국의 숭고한 뜻을 가슴 뜨겁게 새겨왔는 답사행군 대원들.
위대한 대원수림들의 뜻대로 아름다운 저국강산을 더욱 빛내어갈 마음 가다듬으며 행군길을 이어가는 답사행군대로를 산천의 정적을 깨치며 쏟아지는 리명수 폭포가 반겨 맞아주었습니다. 림영수 마을에 있는 여러 사적 건물들을 돌아보며 자국 땅 그 어디나 뜨겁게 깃들어 있는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저곡에 인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하는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요장군 김종숙 동지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서 수경하셨던 정봉 수경지와 건창 수경지, 백예봉 수경지로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항일 전에 그날 빨치산 대장을 맞이하던 그날의 감격 오늘도 전하려는가 무성한 수림도 반겨주는 듯 싶었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 예지와 용궁술로 항일의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전설적 유흥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청봉수경지에 이른 답사대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기치인 자주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꿈결에도 그리던 저국 땅에 진격하시어 민족 해방의 거세 천불길 지표 올리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대원수님. 김일성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인민의 심장 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던 김정숙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 구호나무의 글발에 그대로 오려있고 투사들의 피어오른 자욱자욱이 이끼 덮인 진대나무에도 뜨겁게 스며있어 무심히 지나지 못하는 답사행군대원들입니다. 정봉 수경지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곤창 수경지. 이를지의 포갑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리명수 마을과 오리 대나마나한 이곳에 수경지를 정하신 우리 수령님. 용활한 유인 기만 전술로 적들을 혼란케 하시고 대부대의 무산지구 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셨다는 강사의 이야기는 답사행군대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통쾌한 마음으로 곤창 수경지의 여러 사적물들을 돌아본 행군대가 이어 찾은 곳은 백예봉 수경지였습니다. 39년 백예봉 수경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때인 1939년 5월 20일에 저국 땅에서 세 번째 밤을 보내시면서 유명한 일행천리 전술을 내놓으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사령부 천막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저국 땅에 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으며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일행천리 통정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께서 밥을 지으신 자리와 사령부 자리, 우등불 자리, 구호나무를 비롯한 혁명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투사들의 혁명적인 투쟁 기풍, 생활 기풍을 더욱 깊이 체득했습니다. 수경의 그날 어머님께서는 무수의 산나물을 뜯으시어 수령님께 올려 식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날의 무수의 산나물 맛이 얼마나 인상이 깊으셨던지 1979년 7월 3일에 삼지연 일대의 산나물들을 봐주시게 해서 삼지연 읍상점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저국 땅 백예봉에서 처음으로 무수의 산나물을 잡숴보셨다고 그 맛이 참 좋았다고 감회 깊이 해고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 어머님의 충정을 전하며 수림 속에 돋아난 무수의 산나물. 정녕 전적지의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옥 같은 충정의 세계가 비껴 있어 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답사행군대원들입니다. 끝없는 격정에 넘쳐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75년 전 유명한 일행 천리 전술로 원수들의 간담을 손을케 하신 감무경비 도로를 따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기세 높이 부르며 너무당당히 삼지연 대기념비로 행군해 갔습니다. 투사들의 생활 기풍, 투쟁 기풍을 본받아 행군길에서 전속으로 진행된 화선식 속보발간 경연과 문답식 학습 경연도 볼만했지만 대호의 낭만가들 어서 나오라 어깨들썩 벌어진 휴식참의 무도에는 볼수록 흥에 겨웠습니다. 대고연한 밀림 속 영광스러운 흉룡 전거에 웅장하게 건립된 삼지연 대기념비. 흉룡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항일의 군복 차림으로 거연히 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펼쳐진 봉화탑과 흉룡 사적비, 다채로운 군상들, 한종의 흙, 한 고루의 벚나무와 한 떨기 진달래꽃에도 항일혁명 선열들의 붉은 피가 짙게 숨배어 있는 성스러운 땅에 후손 만대 길이 전해갈 대기념비를 세워주신 그 숭고한 뜻 온 녹수로 새겨안는 새세대들입니다.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앞장에서 경결히 옥리하는 불굴의 전의투사 항일 이격대 나팔수는 오늘도 드세찬 사상 봉쇄로 우리 청년들을 최후 승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땅의 후손들이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어떤 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길을 이어나가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터득하며 무산지구 전투승리 기념탑이 세워진 대용단보를 향해서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1991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차가운 대기를 해가르며 오보이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따스한 햇빛을 안고 만수대 창작사로 들어섰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날로 발전하는 주체 미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수령님께서 이것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만족하시오, 기쁨에 넘치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던 수령님께서는 유화 백두산과 국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밝고 활달하고 재치있는 기법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보아주시던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시어 버거 또 버지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유화 백두산과 국화를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렸는데 조선화와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이 유화 작품들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는 우리식의 유화라고 말할 수 있다. 유화도 우리식으로 그리니 아주 좋다고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저는 창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다니는 교원으로서 감격이 컸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은 유화 작품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유화의 기준을 옳게 세워준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창작한 이 창작가가 바로 우리 대학 초기 교원이었던 한상희 선생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 우리 한상희 선생이 창작한 국화입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때로부터 보급이 많이 됐는데 우선 출판물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교재에서 모사 수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는 이 개인의 필법을 많이 연구했고 이렇게 연구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식 유화라고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한상익 선생이 그 특기적인 그 개성으로만 봤지 이것을 그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기화로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위대한 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바꿔보니 정말 세상 만물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그 주체의 미학관에 대해서 그리고 스님께서 지니신 높으신 식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인 한상익 선생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날 스님께서는 한상익 선생이 창작 경영과 구의,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작품을 창작한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53살까지 장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림을 그리는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정말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상익 선생이 우리 수령으로부터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한상익. 그는 지금으로부터 근 한 세기 전인 1917년 9월에 오늘의 함경남도 함주군의 빈농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어려서부터 남달리 미술의 취미를 가지고 미술의 뜻을 품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을 재간으로 여기며 자체로 미술을 배워서 10대에 벌써 청진에서 보통학교 미술교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상익. 교원 생활을 시작해서 1년이 지난 1936년 여름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베를린에서 진행된 손기정의 마라손 우승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온 나라의 바닥에 퍼지어 애국심을 지닌 이 나라의 청년이라면 그 누구나 환희와 격정, 슬픔과 비분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던 그때 그의 가슴 속에는 유능한 미술 인재들을 키워서 손기정처럼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이리라 결심이 굳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안즈나 서나 그림을 그렸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난데없는 변고가 생겼으니 우리 저국의 아름다운 산천 풍경을 잘 그리도록 가르치는 그의 수업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인 교장과의 대결 끝에 집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한상익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미술의 품은 뜻만은 버릴 수 없어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수재로 소문을 냈지만 식민지 청년에게 차려진 것은 징병이었습니다. 1942년도였습니다. 그때 일제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징병을 강요하면서 머리를 전선에 빨리 나가야겠는데 머리를 깎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우리 세대주는 머리를 깎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군사교관 넉다리 놈이 일본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면서 매를 안기더랍니다. 근데 조국을 뺏긴 것만도 억울한데 진병까지 가야 되겠는가 하는 반항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깎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매를 안기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다 하고 반항을 하면서 군사교관 놈을 땅바닥에다 아시보층을 집어던지고 군사교관 놈을 몇 대 꽂았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상익이 뛰라 소리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젊은 군사교관이 달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뛰어서 담장을 넘어가지고 그 저주로운 땅을 벗어나 조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것이 해방전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화가 한상익 선생에게 강요당했던 운명이었고 이 나라 청년들 누구에게나 차려진 곡절 많고 피눈물 어린 굴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였기에 해방 후 오보이 수룡님 품이 안겨 가슴 가득 차넘치는 해방 이올에 덩분서주하며 우리 인민의 건국투쟁을 담은 여러 작품들을 창작했던 것입니다. 저기 걸려져 있는 파상장이 오보이 수령님께서 해방 후 건국 사업에 이바지한 저희 아버지 공을 높이 평가하여서 친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함흥시에서 더하니 미술가들과 함께 우리 인민이 세조건설 투쟁 모습을 반영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는 1947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당시 송진제가 헌계급의 힘찬 열기를 보여주는 유화 단강도와 해방된 세조선의 농촌가을 풍경을 반영한 풍년성, 수학 전날 등 여러 작품들을 창작해서 제1차 국가미술자람에 출품하여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미술 분야에서 첫 임용직이 완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고 또 해방 후에 수령님이 공로선을 받들고 공로를 센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평범한 미술가인 저희 아버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이렇게 자신의 전함으로 된 포상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이어진 저희 아버지와의 남다른 첫 인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상익 선생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세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품에서 우리나라 유학 개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보람찬 창작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간직된 일생의 좌우명은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리자, 더 많이, 더 잘 그리자. 이런 그에게 해방독이 또 차려졌습니다. 해방 전 자그마한 농촌마을 미술교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쫓겨나고 피해 달아나고 하던 그가 당시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원으로 소환됐던 것입니다. 갈수록 커만 가는 기쁨과 창작적 열정은 교단에 선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전화의 불걸음 속에서 그는 신념이 있는 미술교원으로 더욱 세게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상익 선생이 교원으로서 전쟁 시기의 창작 전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족에게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국가선물관에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국가선물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국가선물관에는 평양미술대학 교원이었던 한상익 선생이 창작한 유화 거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4년 8월에 평양미술대학에서는 조국 해방 9돌을 맞으며 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한상익 선생이 창작한 이 작품을 보아주시고 그림이 폭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적을 싸높이던 이야기를 들으며 령감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령감님이 대통의 담배를 담는 것도 그럴듯하게 잘 반영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저런 농민들이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우리 수령님의 평가는 그야말로 창작가도 생각지 못했던 명담인 것입니다. 나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도 높이 평가하신 것은 바로 전쟁 시기를 반영한 작품이지만 아주 낭만적이고 신심이 넘친 우리 인민들의 생활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고 또 유아이지만 조선화처럼 밝고 환하게 그린 것이 마음에 꼭 드시어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평양미술대학에서는 오보이 수령님께 이 작품을 선물로 올려주지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돈을 주시고 사가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그림을 자신의 집무실에 놓고 보시다가 아무래도 이런 좋은 작품을 자신께서 혼자 보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평양미술대학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작품이 우리 수령님께서 대학에 보내주신 선물 작품이 되었고 오늘은 우리 국가선물관에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녕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백성의 진리를 평생 안고 사신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상에서만 전해지는 하나의 전설이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귀히 여기신 어버이 수령님의 고결한 지성의 세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수령님께서 전후의 그날 평양미술대학 교원이었던 한상익 선생과 두 번째로 인연을 맺게 되셨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선생은 유화 고지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전쟁 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을 불구름은 하나도 없이 그릴 수 있었는가? 그때마다 그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그는 한생 내 저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전해오는 옛말에 인생 100년의 고락이 상반이라 하였건만 홍안의 시절부터 이호돈이 다 된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품에서 미술가로서 이완이 없는 한 생을 이어온 한상익 선생.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선생의 창작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어 그의 미술 졸라매를 조직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95년 3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 평양에서는 그의 미술 졸라매가 진행됐습니다. 평양미술대학의 교원 학생들과 수많은 미술가 애호가들이 전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전시된 하나하나의 작품들에는 위대한 대본 스님들의 품에서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명작들을 내놓은 한상익 선생의 남다른 개성이 그대로 어려 있었고 그래서 더 감명을 주었습니다. 유화는 주로 좀 어두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상익 선생은 유화를 밝고 선명하고 매우 찬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민의 감정과 정성에 맞게 그림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화가의 채취가 느껴지게 그리는 것, 이것이 곧 한상익 선생의 계속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화는 주로 덧써는 방법을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 한상익 선생은 그림을 한 번의 단번의 그림으로, 다시 말해서 한 번의 붓질로 그물이 마무리하는 것을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많은 화가들은 붓으로 묘사 대상의 색을 찾아서 하나하나 저색판에서 조색해가지고 그리고 있으며 또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한상익 선생은 그런 방법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붓을 다 쥐고 또 필요한 색들을 하나하나 이미 저색판에서 그림칼로 다 저색해 놓고 듬뿍 저색해 놓고 밝은 면의 색 하나 바르고 또 그 옆에 중간 면의 색을 하나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쏜 붓은 다시 붓을 화면에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려왔기 때문에 그림은 대단히 선명했고 그 그림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한 번의 붓질로 그리는 것, 이러한 그림 방법은 주로 동양 화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너무 독특하게 그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보탠다면 한상익 선생은 말없이 그림만 그리는 화가, 또 바다하는 사랑과 믿음에 높은 창작적 열정으로 보답하는 것, 이런 사랑과 믿음, 그에 대한 보답, 이것이 그의 생활의 신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선생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생, 해방 전 재능은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해 방황하던 인생도 품에 하나 걸음걸음 키워주며 보석처럼 빛내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은혜로운 그 품에 안길 때 영광으로 빛나는 감 높은 한생을 누릴 수 있다는 참된 삶의 진리를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다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대기념비론가, 영악산 기술계에 높이 솟은 대양민족의 만년제보 국가선물관,
싸우신 업적 하늘에 닿고 바치신 한생 너무도 위리하여 인류의 대성인들을 이 세상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배곡 같은 마음 그대로 여기에 펼쳐졌거니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들을 인민의 제보로 넘겨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경모심으로 더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들입니다. 국가선물관이 1층 1호실에 전시되어 있는 황동공예 잉크통 일식입니다. 이 공예품은 1956년 2월 9일 당시 화학성 건설관리국 종업원들이 오보이 수료님께 삼가 올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올린 시기로 말하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화학성 건설관리국 안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전후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당을 조선혁명의 전투적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6kg의 황동으로 만든 공예품 잉크통 일식은 앞에 3개의 잉크통이 있고 그 뒤에 모란동 예술극장 기둥 위에 시차와 우리 당 마크를 형상했으며 좌우 기둥 위에는 경축이라는 글자를, 정면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의 영광이 있으라 이런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또한 잉크통들을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 안면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를 영원히 기념하려는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이 운주전자 일식은 주체 57, 1968년 9월 9일 캄보디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오보이 수료님께 올린 선물입니다. 공화국 창건 28살 맞으며 대사관의 전체 일꾼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료님께 다소나마 기쁨 드릴 마음 안고 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은 주전자 1개, 곱부 4개, 숟가락 4개, 쟁반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물 방법으로 만든 매 은공예품들에는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절절히 염원하는 대사관 일꾼들의 지성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4개의 겉보들에는 지난날 세기적인 낙후와 빈곤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존엄 있는 자조,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업적을 상징해서 주체, 자주, 자립, 자위라는 글을 새기고 국화 문양을 부각 장식했습니다. 주전자의 뚜껑과 몽체에는 새사회 건설을 위한 캄보자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해서 캄보자의 민족적 고전 문양인 손새김법으로 장식을 했고 중심 부분에는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실 것을 축원하는 글을 새겼습니다. 쟁반이는 초리마 대고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7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옥센 기상을 상징해서 초리마 동상을 두드러지게 부각 형상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품은 주체 57, 1968년 9월 9일 청진시 라남 탄광기계 공장에서 오보이 수령님께 삼가 올린 선물입니다. 공화국 창건 28살 맞으며 라남 탄광기계 공장 노동계급은
현지에 나오시어 공장 토전도 잡아주시고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아주시며 대규모 기계공업 기지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다음없는 충정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련해서 올리기로 결심하고 수십 차례의 집체적 토론을 거쳐 선물 도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수십리 떨어진 산중에서 구해온 나무를 정성껏 말려온 다음 회전 장치 부분품을 비롯한 수십 개의 부속품 가공에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이 선물을 완성했습니다. 선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장건과 그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단계별로 담고 있습니다. 원추대 형태로 된 목각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웃단은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와 밑단은 천천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웃단은 백두산을 형상하고 있는데 촌지 부분에 푸른 불이 켜지게 되어 있고 정면이 공화국 국장과 1948, 1968이라는 숫자를 부각해서 공화국이 걸어온 20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3마리의 촐리마를 형상 배치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밑단위는 근로자들의 사회주의 건설 모습과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군사 그리고 조국 통일과 관련된 구호등을 부각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적 로정을 형상했습니다. 이처럼 선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길에 바치오신 끝없는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려는 라남 탄광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에 드팀없는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인민의